비행기의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미소가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 미소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가슴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깨우는 운명의 속삭임이었다. 서울에서 제주로 향하는 그 짧은 비행에서 나는 그녀를 처음 봤고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김지은은 28살의 프리랜서 사진작가였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의 순간을 포착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다. 최근 남자친구와의 이별 후 지은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제주도의 바다를 찍기 위한 출장으로 비행기에 오른 그날,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몸이 살짝 떨릴 때 승무원이 다가왔다. 물 한 잔 드릴까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지은의 귓가를 스쳤다. 고개를 돌린 지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완벽한 미소를 지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수민, 26살의 한국항공 승무원이었다. 수민은 서울에서 자란 평범한 가정의 딸로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항상 밝은 얼굴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여성에게 끌리는 자신의 감정을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감추고 살아온 지 오래였다. 그날 제주행 비행기에서 수민은 지은의 창가 자리를 지나며 우연히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은 수민의 마음을 흔들었다.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지? 지은은 물컵을 받아들며 수민의 손을 스쳤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감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고마워요. 지은이 중얼거렸다. 수민은 미소를 지으며 멀어졌지만 지은의 시선은 그녀의 등을 따라갔다. 비행 중 지은은 카메라를 꺼내 창밖을 찍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민의 얼굴이 새겨졌다. 착륙 후 제주공항에서 지은은 짐을 찾다 수민을 다시 봤다. 수민은 동료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오늘 비행기에서 감사해요. 제주에서 좋은 사진 찍을게요. 수민은 놀란 눈으로 지은을 보며 대답했다. 사진작가분이시군요. 제주 바다 정말 아름다워요. 조심히 다니세요.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지은은 호텔로 향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베란다에 서서 제주 바다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감정은 무엇일까? 여성에게 이런 끌림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지은은 해변을 찍으며 하루를 보냈지만 수민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지은은 또다시 창가 자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같은 승무원이 수민이 다시 그녀의 자리를 지나왔다. 다시 만나네요. 제주 어떠셨어요? 수민의 목소리가 밝았다. 지은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당신 덕분에 더 기억에 남아요? 이번에는 대화가 길어졌다. 비행 중 수민이 휴식 시간에 지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수민은 승무원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았고 지은은 사진으로 세상을 보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가끔 운명 같은 게 있나 봐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이 수민이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서울에 도착한 후 그들은 연락처를 교환했다. 언제든 제주 사진 보여주세요. 수민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 프리랜서 일로 부산 출장을 가게 되었다. 부산행 기차가 아닌 비행기를 선택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냥 직감이었다. 비행기에서 또다시 수민이 나타났다. 이번엔 부산이요. 우연인가 봐요. 수민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웃었다. 아니, 운명인가 봐요. 그 비행에서 그들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민은 가족의 압박에 대해 털어놓았다. 엄마는 나한테 빨리 결혼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지은은 공감했다. 나도 최근에 헤어졌어요. 사랑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부산에서 지은은 해운대 해변을 찍으며 수민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그들은 매일 통화했다. 수민의 목소리는 지은에게 안식을 주었다. 하지만 수민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삶은 쉽지 않았다. 뉴스에서 동성애를 비하하는 기사를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지은과의 만남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공포였다. 만약 가족이 알면? 네 번째 만남은 도쿄행 비행기였다. 지은은 국제사진 전시회를 위해 일본으로 갔다. 수민은 장거리 비행 스케줄로 그 비행기에 배정되었다. 이제 우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도쿄 상공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 손길은 따뜻했고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수민아, 나 너한테 끌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지은아, 도쿄에서 그들은 함께 시부야 거리를 걸었다. 네온사인 아래 키스를 나누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곧 시작되었다. 도쿄에서 돌아온 후 수민의 어머니가 서울로 찾아왔다. 수민아, 언제 결혼할 거야?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게. 수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은에게는 회사에서 동료의 험담이 들려왔다. 여자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 이상한 소문 나지 않게 해. 한국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그들의 관계를 위협했다. 다섯 번째 만남, 서울 뉴욕행 비행기에서 수민은 울었다. 지은아, 우리.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가족이 알면 나 버릴 텐데. 지은은 그녀를 안았다. 함께 이겨내자. 사랑이니까. 뉴욕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타임스퀘어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행복을 맛보았다. 하지만 귀국 비행기에서 수민의 동료가 그들의 친밀함을 목격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수민은 상사에게 불려갔다. 이미지 관리에 신경 써. 승무원은 모범이 돼야 해. 수민은 좌절했다. 지은에게 전화하며 울었다. 우리 헤어지자. 너한테 피해 줄 수 없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안 돼. 이건 운명이야. 여섯 번째 비행기까지 기다려봐. 여섯 번째 만남은 다시 제주행이었다. 지은은 수민을 설득해 함께 휴가를 가자고 했다. 비행기에서 그들은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지은아. 나 무서웠어. 수민이 말했다. 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 제주에서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민은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여자야. 어머니는 처음에 충격받았지만 딸의 눈물을 보며 안아주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시간이 흘러 그들의 사랑은 꽃 피었다. 지은의 사진 전시회에 수민이 모델로 나섰다. 서울의 거리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엄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희망의 빛이었다. 여섯 번의 비행기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의 증거였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제주도의 그날 밤, 지은과 수민은 해변의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파도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오고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수민은 지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지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 혼자였다면 감정을 영원히 숨겼을 거야. 지은은 수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나도 그래? 내 미소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제 우리는 함께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제주 올레길을 걸었다. 푸른 바다와 검푸른 용암지대가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지은은 카메라를 들고 수민의 사진을 찍었다. 수민은 포즈를 취하며 웃었다. 이 사진, 우리 추억으로 간직하자.
하지만 그 행복 속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수민의 핸드폰에 어머니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수민아,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수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은은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아.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커밍아웃 할 때가 됐어? 더 미루면 안 돼.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지은은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바빴다. 그녀는 레인보우 사진 시리즈를 구상 중이었다. LGBTQ+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으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깨고 싶었다. 수미는 회사에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민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남자친구랑 싸웠어. 누군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수민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한 달 후, 수민은 가족 모임을 위해 집으로 갔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오빠가 모였다. 식사 중 수민은 용기를 냈다. 엄마, 아빠, 오빠.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여자예요. 방 안이 고요해졌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뭐? 수민아, 그건 장난이야. 아버지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오빠는 놀란 눈으로 수민을 봤다.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지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나를 정말 사랑해줘요. 나도 그녀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딸이 어떻게 하지만 오빠가 먼저 말했다. 수민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이야. 우리 가족은 내 편이야. 아버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한국에서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내 선택을 존중할게. 그날 밤, 수민은 지은에게 전화했다. 성공했어. 가족이 받아줬어. 지은은 기뻐하며 울었다. 정말. 축하해, 수민아. 그 후,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지은의 사진 전시회가 열리는 날, 수민은 초대받아 갔다. 갤러리에는 지은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제주 바다, 부산 해변, 도쿄 거리, 그리고 뉴욕의 불빛. 그 속에 수민의 모습이 은은히 녹아 있었다. 관객들은 감동했다. 이 사진들, 사랑의 이야기 같아요. 누군가 말했다. 전시회 끝에 지은은 무대에 올라 수민을 불렀다. 이 모든 사진의 영감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수민 씨의 수민은 얼굴이 붉어지며 올라왔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키스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회사에서 수민은 승진 기회를 놓쳤다. 이미지 문제로 상사가 말했다. 수민은 화가 났다. 내 사생활이 왜 문제예요? 지은은 그녀를 위로했다.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수민은 퇴사를 결심했다. 그녀는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상담센터에서 일하기로 했다. 지은과 함께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다. 그들은 다시 제주로 갔다. 이번에는 혼인 서약식을 올리기 위해.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상징적인 의식을 치렀다. 해변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증인이었다. 서울의 가을, 단풍이 물든 거리를 걸으며 지은과 수민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를 어떻게 할까? 지은이 물었다. 수민은 웃었다. 입양하거나 대리모. 함께라면 가능할 거야. 그들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수민의 오빠는 자신의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도왔다. 지은의 동료들은 전시회를 계기로 편견을 버렸다. 겨울이 오자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그들은 집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추억을 회상했다. 첫 번째 비행기, 내 미소를 본 순간 지은이 말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6번째까지 모든 게 운명이었어. 그들의 집은 사진으로 가득했다. 6비행기의 티켓 스톱, 제주 껍데기, 도쿄 기념품. 어느 날 지은은 큰 프로젝트를 받았다. 한국의 LGBTQ+ 역사를 담은 사진집. 수미는 모델이자 조력자가 되었다. 출판사 미팅에서 편집자가 물었다. 책이 나오기 전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파리에서 에펠탑 아래 키스하며 자유를 만끽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책발간 파티가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연설에서 지은은 말했다. 사랑은 국경도 성별도 초월해요. 우리는 그걸 증명했어요. 수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마지막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보수적인 단체가 책을 비난했다. 한국 문화를 망친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수미는 다시 두려움을 느꼈다. 지은아, 후회 안 해. 지은은 단호했다. 절대. 이건 우리의 목소리야. 그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존중해주세요.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유명 인사들, 시민들.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봄이 오고 꽃이 피었다. 지은과 수미는 결혼 반지를 맞췄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영원한 약속. 그들은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앞으로도 6번, 아니 100번 비행기를 함께 타자. 수민이 말했다. 지은은 웃었다. 운명이니까.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작은 빛이 되었다. 젊은 세대들이 용기를 얻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 누군가의 SNS에 썼다. 지은과 수미는 그 댓글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 지은은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했다. 이번 주제는 분명의 비행. 6비행기의 사진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시각화한 작품이었다. 갤러리 오픈 날, 수미는 드레스를 입고 도착했다. 와, 아름다워. 관객들이 감탄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저도 비슷한 고민 있어요. 용기 주세요. 수미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은 강해요. 전시회 후 그들은 친구들과 파티를 열었다. LGBTQ+ 커뮤니티의 멤버들, 가족들. 수민의 어머니도 왔다. 수민아, 내가 행복해서 다행이야. 어머니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 그들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의 청소년 센터에서 동성애 청소년들을 상담했다. 너희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야. 수민이 말했다. 한 소녀가 울며 안겼다. 고마워요, 언니. 지은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게 우리의 사명. 겨울 크리스마스,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눈 내리는 해운대에서 산책로를 걸었다. 여기서 4번째 만났지. 지은이 회상했다. 수미는 손을 꼭 잡았다. 그때부터 사랑했어. 새해가 밝아왔다. 그들은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법적 결혼을 위해 로비하자. 수민이 말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함께 싸워. 봄, 체리 블라썸이 피는 날, 그들은 시위를 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외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합류했다. 미디어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비행기에서 시작된 사랑, 한국의 희망. 여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어떻게 6번 만났나요? 기자들이 물었다. 지은은 웃었다. 우연이 아니라 운명. 가을, 그들은 집을 샀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 사진 스튜디오와 상담실을 겸한 공간. 우리 둥지야. 수민이 말했다. 겨울, 제주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기념일,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봤다. 영원히 그들은 속삭였다. 시간은 흘렀다. 지은은 국제사진상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수민을 언급했다. 이 상은 우리 사랑의 열매예요. 전 세계가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수민은 센터를 키웠다. 전국 지부를 만들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해. 그들은 입양을 고려했다. 아이를 키우며 사랑을 가르치자. 드라마틱한 순간이 왔다. 보수단체의 위협. 너희 때문에 사회가 망가져 편지와 전화가 왔다. 수민은 떨었다. 지은은 보호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법 집행기관이 개입했다. 사건은 해결되었다. 그들은 더 강해졌다. 여름 페스티벌에서 그들은 퍼포먼스를 했다.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로. 관객들이 울었다. 가을,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그들의 로비가 효과를 봤다. 겨울,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녀, 미나. 엄마들, 사랑해 미나가 말했다. 새해, 가족 사진을 찍었다. 행복 가득. 봄, 제주로 가족 여행. 미나가 바다를 보며 웃었다. 여름, 전시회 투어. 전국 순회. 가을, 책 두 번째 판 업데이트된 이야기.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모두 모여. 미나의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엄마들, 친구들이 물어봐 지은과 수민은 설명했다.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 학교에서 차별이 있었다. 미나가 울며 왔다. 그들은 학교에 항의했다. 변화가 일어났다. 여름, 가족 캠핑. 산에서 별을 봤다. 가을, 미나의 생일, 파티에 모두 왔다. 겨울, 눈사람 만들기. 웃음소리 가득. 새해, 새 목표. 더 큰 변화를. 봄, 법안 통과. 동성 결혼 합법화. 그들은 결혼했다. 법정에서. 여름, 허니문. 유럽 순회. 가을, 사진집 새 에디션. 겨울, 가족 크리스마스. 시간이 흘러 미나가 자랐다. 엄마들 덕분에 용기 얻었어. 지은과 수민은 은퇴를 꿈꿨다. 6번째 비행기처럼 여행하자. 늙은 나이에도 그들은 손잡고 걸었다. 서울거리, 제주 해변. 후회 없어, 수민이 물었다. 지은은 웃었다. 절대. 운명이었어. 그들의 이야기는 영화가 되었다. 비행기의 그녀의 전 세계 히트. 젊은 세대들이 영감을 받았다. 마지막 여름, 제주에서 파도 소리 들으며 사랑해 영원히.